상권은 저는 크게 한 4가지 정도 네.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또 상권 구분해 주셨고 상권별 마케팅 노하우 말씀해 주셨고 이것만 해도 엄청 꿀팁 아니에요? 그죠. 마시면서 진짜 맛있대. 그럼 전 거기 가고 싶을 것 같거든요. 카페 창업의 컨설팅 뭐 사례 같은 게 있었나요? 저희 고객사들한테 무료로 많이 컨설팅을 해줬었는데 네. 거의 대부분 고민이 엄청 많으신 분들이에요. 가보면은 메뉴판도 엉망으로 돼 있고 동선도 잘못돼 있고 이런 테이블을 놓으면 안 되는데 이런 테이블을 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순간부터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그런 것들 잔소리 엄청 해주고 나오는 거죠. 제가 발 닿는 데는 거의 돌아다니면서 얘기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피드백이 오는 거는 어쨌든 마케팅 관점에서 봤을 때 노출이 많이 돼야 되고 유입이 돼야 되고 구매 전환이 돼야 되고 객단가 높여서 매출 늘린 다음에 재구매까지 이루어지는 사이클인 거잖아요. 네. 마케팅의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그 각각마다의 마케팅 액션이 사실 다르잖아요. 네. 노출을 시키려면 간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이니지를 어떻게 노출을 시켜야 되는지 메뉴 POP를 어떻게 노출시켜야 되는지 이런 노출의 방식 그리고 그 노출만 된다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들어오게 만드는 건 결국엔 컨텐츠와 카피라이팅과 이런 것들인데 또는 메뉴의 가격을 바깥으로 노출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폐쇄적인 익스테리어니까 내부가 좀 보이게 한다든지 해서 유입을 이끌어내고 유입까지 했으면은 가격이나 품질이나 이런 것들로 구매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이런 각각의 요소별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우선 잘 모르세요. 그거부터 좀 이해시키는 것부터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엔 마케팅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장님들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이게 객단가를 높이는 건지 세트 메뉴를 구성하긴 하는데 이게 구매 전환율을 위한 건지 객단가를 높이는 건지 모르고 일단 하시니까 그런 개념부터 잡아드리는 거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이해하고 있으면은 더 이상 제가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게 처음부터 창업을 하고 나서 그게 세팅이 제대로 안 되고 그게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르고 계속 메뉴를 추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이거 안 되니까 저거 해볼까? 그러다 보니까 잡다해지고 막 컨셉이 이상해지고 프랜차이즈처럼 막 이상하게 벌어놓는데 결국에는 고객들이 더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념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로 카페를 하다 보니까 옆 카페가 하는 거 또는 어디 뭐 잘 나가는 카페가 하는 거 그걸 들여왔을 때 성공 확률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상권이 너무 다르고 걔네랑 우리 컨셉이 걔네랑 너무 다른데 걔네를 그냥 벤치마킹해서 요즘 잘한대 요즘 테이블은 낮아야 된대 요즘 좀 지저분하게 인테리어 해야 된대 이런 인스타에서 보는 유행하는 것들을 막 때려 박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잘못됨의 시작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계속 점점 근데 사장님들의 마음도 당연히 뭔가 잘 되고 싶어서 그런 거일 텐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계속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한때 을지로 카페가 유행하면서 간판을 없애기 시작하고 인테리어를 엄청 러프하게 대충대충 하고 막 더티 커피라 그래서 바깥으로 막 튀어나오게 플레이팅을 하고 이런 것들은 거기니까 먹히는 건데 동네 상권, 주택 상권, 학교 상권에서 그걸 막 따라하려고 하면은 엄청 많아요. 그죠? 가보면은 이러면 잘 되나 보다 라고 이제 오류인 거죠. 논리적 오류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를 이제 차근차근 다 설명해 드리죠. 거기가 왜 그런 컨셉이 잘 되는지 여긴 그러면 안 되는 이유. 그러면 주로 약간 상권이라고 봤을 때 물론 이제 오는 사람이 슬리퍼 신고 오느냐 뭐 구두 신고 오느냐 그러니까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먹냐 물론 이렇게 다르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 편이세요? 상권은 저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네.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관광지 상권, 네. 그러니까 을지로나 뭐 명동이나 네. 놀러 가는 상권이 있고, 그리고 주택가 상권. 주택가 상권은 주로 주부들이 많이 오고, 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오피스 상권. 오피스 상권은 2가지 컨셉이 잘 돼요. 하나는 메가커피처럼 저가형으로 아침, 점심, 저녁에 큰 카페인을 소비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스타벅스처럼 이제 공간으로 미팅 장소나 잠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카페들이 잘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가, 학교 상권도 이제 저가형이나 또는 공간을 아주 오랫동안 쓰는 카공족이라고 하죠. 그런 친구들이 잘 되는데, 제일 잘못된 선택들을 여러 개 나열을 해보면, 대학가 상권에서 아주 작은 평수의 공간을 제공하는 카페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체류 시간이 정말 길거든요. 대학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체류 시간을 낮추려고 노력하시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의자를 놓고 불편한 테이블을 놓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유입 자체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컨셉부터 잘못 잡은 거예요. 대학교에서 하려면 기본적으로 평수가 굉장히 커야 되고, 네. 그 카공족들이 오래 체류하지만 회전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카페들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주택가에서 퇴직한 젊은 친구들이 네. 그 관광지 상권에서 할 법한 그런 인테리어와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이런 것들을 차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주택가 상권에서는 편안하게 가고 싶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단골 손님 위주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서비스 위주가 돼야 되지, 인테리어에 막 힘을 주고 사진 찍으러 가고 그런 분들은 주택가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컨셉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긴 하겠네요. 네. 브랜드와 인테리어랑 관계없이 실은 상권에 따라서 인테리어를 힘을 빼야 되는구나를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되게, 네. 괜히 힘을 줬다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곳들은 주로 관광지 상권, 사진 찍으러 가는 곳. 거기는 사실 자리를 빌리러 가는 곳도 아니고, 카페인, 커피 저렴한 걸 구매하러 가는 곳도 아니에요. 딱 인스타 사진 구하러 가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테리어에 정말 많은 힘을 줘야죠. 사진 찍으러 오는 거니까, 목적 자체가. 그 약간 이제 호우주의보 같은 카페가 이제 약간 살짝 관광지 쪽이잖아요. 거의 그쪽 브랜드들이. 그렇죠. 그럼 사실상 이제 마케팅 컨설팅 하실 때 이렇게 그 명확하게 구분되는 상권에 따라서 온오프라인 마케팅 방법을 이제 이렇게 각각 맞게 해야 될것 컨설팅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해주죠. 네. 예를 진짜 들면, 엄청 다를 것 같은데. 네, 완전 다른 게, 아까 말했던 관광지 상권은 목적 구매 형태가 크고, 사진을 찍으러 오는 거기 때문에 사진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인스타에서 검색하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내가 찍어서 내 인스타에 올리고 싶다 싶으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마케팅에 힘을 줘야 되고, 블로그 후기, 네이버 검색 등등에 온 힘을 다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판이 없어도 돼요, 사실은. 네. 찾아오는 간판이 거죠. 없어도 찾아올 수 있는 고객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을지로가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 거고,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카페인을 소비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격이에요. 가격과 시간이거든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소비꾼들의 가장 중요한 리소스는 돈과 시간이에요. 아무리 저렴해도 늦게 나오면은 다시는 거기에 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쳐낼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첫 번째고, 그리고 그 가격과 맛을 노출시키는 익스테리어가 중요한 거고, 온라인에 아무 돈도 안 써도 되는 곳이에요, 거기는. 네. 왜냐면 요번에 느낀 게, 아는 분이 이제 그런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보니까 제가 딱 거기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제 줄 서니까
그냥 옆집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이미 선택지가 많고 거기에 또 그러니까 이게 가격도 고만고만한데 그러니까 이미 그 소비자들은 이제 자기만의 선택지가 한 두세 군데는 옵션이 있고 맞아요. 일단 1순위는 있지만 없어도 2순위는 전혀 가도 문제가 없는 네.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시간의 가치가 너무 큰 사람들이라서 점심시간 1시간밖에 안 되고 밥 먹고 나면은 30분, 20분밖에 안 남는데 그 시간에 내가 여기서 줄을 선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죠. 일이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그 미팅하러 고객사 사무실 근처 갔는데 저는 빠르게 테이크아웃 하려고 갔는데 10분이 걸렸어요. 근데 그게 너무 너무 화가 나죠. 그 네. 시간이 그린데 그것 때문에 이제 미팅을 지각할 수도 있고 맞아요. 일에 지장이 있는데 커피는 진짜 요즘 다 너무 이게 빠르게 나오잖아요. 근데 네. 이제 10분씩 거기는 걸려버리니까 다음번에 여기 오게 되면 여기는 안 가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여의도에서 만약에 카페를 한다면 가격을 붙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붙이는 게 더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뭐 5분 내로 안 나오면은 무조건 환불이다 라는 식의 마케팅도 되게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도미노 해요. 피자처럼 그렇죠. 시간 보장. 네. 좋은 아이디어다. 거기는 식당들도 빨리 안 나오는 곳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주택가는요, 대표님? 주택가 쪽은 마케팅을 마케팅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 커뮤니티 쪽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당근마켓이라든지 아니면 맘카페나 이런 데들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면 가장 좋지만 그걸 이제 우리는 돈으로 해결하는 게 마케팅이니까 어떻게든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대행사를 쓴다든지 그런 방식이 성공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식이고 그리고 주택가랑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에는 린하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택가랑 오피스 상권은 오픈바를 받아요. 관광지나 이런 데는 오픈바리 없거든요. 아예. 여기는 오히려 처음에 엄청 안 되고 점점점 잘 되는 상권이라면 오피스랑 주택가는 어떤 새로운 가게가 생기면은 주변 그런 아파트 주민들이나 아니면은 내 사무실에서 다 입소문이 나고 간판을 세우기 전에 인테리어 할 때부터 사람들 기대감이 점점 올라가요. 근데 오픈바를 받아서 들어갔더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거긴 다시는 안 가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시 끌어오는데 걸리는 시간과 돈이 너무 커요.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 상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시기를 놓치고 재구매가 떨어지면은 간판을 바꿔야 된다. 여기는 네, 너무 치명적이라서 사실 대학가도 마찬가지고 그 커뮤니티에 그 체류돼 있는 사람들이 주 고객들이다 보니까 또 그만큼 또 서비스도 되게 중요하겠어요. 되게 그쵸. 계속 오는 데다 보니까 서비스가 조금만 구려도 다시 맞아요. 이탈이 되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빅마우스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입소문을 결국 퍼뜨려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저희만 해도 사실 우리 회사에 저희는 지식사업센터인데 어떤 새로운 가게가 인테리어를 한대. 그러면 엄청 기대를 해요. 뭐지? 뭐가 생기지? 막 추론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러다가 한 명이 오픈하고 가봤어. 근데 맛이 없고 뭐 싸가지가 없대, 별로래 하면은 우리 사내 메신저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다른 그 한 명 때문에 다른 20명이 안 가요, 거기를. 이미 왜냐면 내 돈과 시간을 거기 쓰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엄청 치명적이에요. 와, 근데 사내 메신저도 이게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 한 명이 맛있대 하면 우르르 다 가는 거죠. 그리고 대학가 상권은 마케팅 측면을 봤을 때는 여기는 또 마케팅보다는 사실상 그냥 이제 편안한 시설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될까요? 그 뭐 이제 멀티탭이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네. 여기 뭐 불편하대 이러면 또 과에서 다 소문나고 친구들끼리 카톡방에서 얘기하면 안 가니까 그들이 만족시켜 줄 만한 요소를 만족시켜 줘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힘든 거는 역시 회전율이랑 낮은 객단가예요. 한 잔 시켜놓고 3시간, 4시간 막 5시간씩도 있으니까 그래서 큰 평수가 아니면은 전 대학가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네. 결국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관광 쪽 같은 경우는 살짝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떠서 실은 기복이라는 게 있고 딱 뭔가 생애주기처럼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주택가 같은 경우는 생애주기가 조금 긴 느낌?
단골만 했을 때는 유지가 되는데, 왜냐면 관광 같은 데는 지속적으로 자주 갈 일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는 재구매율이 엄청 떨어지는 상권이고 네, 그래서 매번 이제 새로운 메뉴를 만들든, 맞아요. 뭐 대표님도 그래서 메뉴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시즌별로 이제 좀 새로운 고객들 오게끔 하는 맞아요. 것처럼. 네, 왔던 사람들을 다시 오게 만드는 게 진짜 어려운 상권이라서 재구매율을 크게 기대하지 않고 그러면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한 번씩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그죠. 그런데 돈을 쓰게 되는 거죠. 그죠.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은 대표님께서도 이제 오피스 상권에서 근무하시는 어떻게 보면 직장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표님은 어디서 커피를 소비하시나요? 아, 저희는 이건 너무 직접 만들어 드시는 거 아니죠? 회사에서? 아니요, 저희 고객사에 가요. 그 근처에? 네, 바로 옆에 고객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객사에 가서 이건 뭐 아무도 공도 안 되겠지만 고객사에 가서 음료를 마시면서 꼭 하는 게 있어요. 오면서 위클리 커피인데 와 위클리 커피 진짜 맛있다. 여기 뭐지? 사람들 횡단보도 기다리면서 아 진짜? 네, 우리 직원들이랑 꼭 그 얘기를 하면서 와요. 아 진짜? 네, 거기 잘 되라고. 그 원초적으로 바이럴 마케팅 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그게 와. 저는 진짜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내가 횡단보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마시면서 이거 진짜 맛있대. 그럼 전 거기 가고 싶을 것 같거든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계속 얘기해요. 정말 원초적인 바이럴 마케팅. 네. 이야,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상권 부분 해주셨고 상권별 마케팅 노하우 말씀해 주셨고 이것만 해도 엄청 꿀팁 아니에요? 그죠. 컨셉도 4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카페의 컨셉은 한 4가지로 분류가 돼요. 고객이 어떤 카페에 가는 이유가 아니라